네. 지금 저희가 온라인 테스트를 토우즈로 좀 드렸었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공지를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이제 토우즈를 사용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토우즈에 대한 어떤 로직이라든가 이 취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좀 참고가 되겠다라는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이틀 전에 갑자기 저희가 공지를 드리고 오늘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저희 로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토우즈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좀 토우즈 컨텐츠라고 하는 거를 좀 근본적으로 어떤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원장님들이 뭐 너무나 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뭐 감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같이 다시 한번 좀 공감하고 어떤 취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자는 취지로 먼저 저희가 좀 보여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쌤 영어 콘텐츠는요, 아시는 것처럼 좀 모르는 것을 알아감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자존감, 결국은 실력 향상을 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단순하게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 의미보다는 근본적인 아이들의 실력을 올려놓는 것들이 목적이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들이 반복학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복학습 없이 아이들 실력이 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모든 저희 콘텐츠에 대한 로직들은 이런 반복학습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포기미나도 마찬가지고 토우즈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콘텐츠들이 틀린 것들에 대한 반복 학습이 가능함으로써에 대한 완전 학습을 목적으로 하되, 콘텐츠상 저희는 자기주도 형태로 그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형태로 완전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몰랐던 것들을 알아감으로써에 대한 자존감 및 실력 향상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토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문법도 많이 이제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가르쳐 보시면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법 또한 아이들이 자주 잃어버리거든요. 가르쳐 놓으면 잊어버려요, 아이들이. 예, 시간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문법도 반드시 복습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복습이 필요한데, 이걸 이제 교재로 할 경우엔 복습으로 그 교재를 다시 사용하기에 약간 좀 한계성들이 있어요. 책으로 하게 되면 답도 다 표시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굳이 다 진도 끝난 교재를 다시 학습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아이들도 굳이 다 봤던 그런 오프라인에 대한 책들을 다시 들춰기는 거에 대한 약간 좀 거부 반응적인 부담들이 있거든요. 그런 한계들은 있습니다. 근데도 분명히 반드시 필요한 건 복습은 반드시 필요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책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어떤 한계성이라든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거를 토우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초기화 기능이라든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토우즈는 초기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초기화를 시켜서 다시 한번 재학습을 시켜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으로 초기화를 시킨다라는 얘기들은 그런 책을 다시 한번 재복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법 특성상 아이들이 책으로 가지고 수업을 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문법 특성상 분명히 부수적인 추가 설명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이제 이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에 대한 별도로 이제 그 시간 쓰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문법 특성상 그런 어떤 그 이후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들어가야 될 이제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추가적인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 또한 토의제에서는 충분히 그 효율성 있게 수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문법 또는 학교 내신,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어떤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강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숙달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하게 교과서 지문을 화면에 띄워놓고 그거를 컴퓨터 하나의 툴을 이용해서 그냥 단어, 본문에 대한 것만 단순하게 이제 숙달 연습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제은행이죠. 문제은행. 인강은 뭐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경우들도 많고요. 문제은행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선생님의 그 이후에 필요한 노고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고민해서 좀 더 아이들에게 안전학습을 하고 효율성이 있게끔 해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이제 토우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토우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학습을 해 나가면서 틀렸던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교재 문제에 대한 난이도에 따라서는 짤강이 나오기도 합니다. 짤강. 1분 내외의. 길지도 않아요. 1분 내외의 짤강이 나와서 아이들이 방금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부연적인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우즈 같은 경우는 그러한 형태의 좀 로직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실행해 보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우즈를 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토우즈를 기존에 설치를 하고 계셨던 분이 계실 거고요. 아직 설치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최근에 저희가 좀 공지 드린 것처럼 토우즈를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 교육 들어온 김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토우즈 프로그램을 이제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저희 쌤영어 홈페이지죠. 여기에서 여기 다운로드 있습니다.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토우즈를 클릭하셔서 이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설치하시면 최근에 저희가 온라인 테스트가 업로드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실행이 가능하십니다. 기존에 미리 설치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지우고 가셔야 됩니다.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삭제 안에 들어가셔서 기존에 깔려있던 토우즈를 삭제하신 이후에 이거를 설치하시면 별도로 어떤 충돌 없이 바로 저희가 새롭게 업데이트한 토우즈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드시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하시고 나면 바탕화면에 토우즈 아이콘이 뜨죠. 그걸로 이제 로그인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토우즈는 어제도 저희가 별도로 공지를 드렸습니다만 토우즈 사용은 전월 원장님들의 어떤 그런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원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거나 또는 별도로 유료로 해서 토우즈를 사용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뭐 부득이 그런 불미스럽게 포스트 센터에서에 대한 어떤 사고도 좀 있었고 또한 온라인 테스트를 토우즈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에 토우즈에 저희가 온라인 테스트를 서비스를 진행을 함으로써 이 토우즈를 그동안의 어떤 그런 약간 좀 제약적이고 유료로 되었던 부분들을 전부 다 무상으로 저희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사에서 조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전부 다 로그인이 가능하시고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인원들 다 토우즈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아시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토우즈에 대한 이 학습 내용이고요. 자, 먼저 홈페이지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토우즈에 대한 관리자 페이지는 어디에 있냐면요. 기존에 보시던 그런 관리자 페이지에 있지 않아요. 토우즈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못 찾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토우즈는 토우즈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요. 토우즈 홈페이지죠. 토우즈 홈페이지에서 원장님 걸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네. 로그인을 하시면 좌측 상단에 토우즈 스터디가 있고 토우즈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관리자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상단에 보시면 학습 이력이 있죠. 학습 이력에 학습 진도를 눌러보시면 학습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모든 아이들이 이 기간 동안 안에 학습했던 데이터들이 쭉 나오죠. 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단어를 공부하고 있고 몇 개의 문제수 안에서 총 학습 시간, 학습량, 완료한 문제 수 하면서 아이들이 했던 정답률, 학습 진행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여기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 관리를 보시면 회원 정보 안에 학생들이 있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실제로 저희가 뭐 아시는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 메타 어학원에 있는 아이들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여기 있을 텐데 아직 아이들이 토우즈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아이들은 여기에 목록이 안 뜹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웹전산에 등록이 되어서 포겟미라스라든가 기타 학습을 하고 있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가 왜 여기에 목록이 없지? 하실 수 있어요.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토우즈는요, 여기에 보여지는 이 아이들은 토우즈에 한 번이라도 로그인을 해야지만 보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토우즈에 한 번도 로그인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웹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목록에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회원 리스트에 아이가 없다.
그 아이들은 토우즈를 한 번도 로그인을 하지 않은 학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로그인한 아이들은 여기에 뜹니다. 그래서 토우즈에서 별도로 회원 등록을 해 주실 필요가 없이 웹전산에서 아이들을 그대로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웹전산에 등록해 주시고 그 아이들은 토우즈 학습을 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면 여기 리스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토우즈로 가시면 처음 로그인 하시고 나면 이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학습 시작하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 과목들이 보이죠. 영어 외에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신 학습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최초의 다른 과목들도 좀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메인은 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등에 보시면 영어 교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듣기가 있습니다. 영어 듣기 주로 이제 사용하시게 될 콘텐츠겠죠. 그리고 일반 학습에 보시면 영어 문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테스트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저희 PM6R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아이들이 한 유닛당 끝났을 때 보는 리뷰 테스트, 그리고 한 권이 다 끝났을 때 보게 되는 형성평가, 이 테스트를 보기 위한 테스트죠. 온라인 테스트.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일단 토우즈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게,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원에서 초등학교 9학년이 되면 다 문법 수업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주시냐면, 영어 문법으로 들어와서 토우즈는 모든 게 메인 학습이 있고 실전 학습이 있습니다. 실전 학습은 시험 대비 이전에 좀 빠르게 시험 대비를 좀 해볼 수 있는 실전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고요. 메인 학습은 평상시 수업 시간에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문법 학습할 때는 메인 학습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학습으로 들어오면 밑에 학습 단원이 있죠. 학습 단원을 클릭해 보시면 문법이 문장의 기초부터 의문문 만들기, 시제 1, 2부터 이렇게 가정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른 아이들이야 4학년 2학기 때부터 시키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5학년 이상 됐을 때 문법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건 사실은 용어 자체들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쉬운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9학년이나 돼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선행으로 시키는 거니까 문법은 시킬 텐데 문장의 기초부터 해서 아이들이 차근차근 다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단원을 선택해서 학습 시작을 눌러볼게요. 학습 시작을 눌러보면 토우즈는 이렇게 단원 시작이 있고 서술 문제 풀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학습하면서 틀렸던 오답 문제만 풀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 시작을 누르면 화면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좌측에는 학습 진도율입니다. 학습 진도율. 그리고 화면에 보여지는 이 내용들은 모든 내용들은 좀 문제화 시켜놨어요. 단순하게 화면에 어떤 문법적인 요소를 설명처럼 해주고 아이들이 이해를 시키기보다는요. 모든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문제화를 시켜 놓으면서 아이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해보고 만약이라도 틀려서 몰랐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명사와 관사에 대한 내용이라면 명사가 뭔지 관사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용어적인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화되어 있고 정답을 알면 쓰겠죠. 모르면 이제 틀릴 거고 틀리면 오른쪽에 바로 해설 듣기와 답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왜 답이 나올까요? 몰라서 틀렸는데 이거를 알 때까지 정답을 알 때까지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진도도 안 나가고 굉장히 받는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몰랐을 때는 바로 정답을 보여주고 대신에 오른쪽에 이렇게 해설 듣기라든가 또 좀 전에 설명드렸던 짤강 1분 내외의 그 설명이 바로 나오면서 아이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춰야지만 넘어가요. 완전 학습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해설 듣기를 눌러보면은요. 사물이나 사람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는 것, 이것을 바로 집합명사라고 하는데요. 클래스, 교실, 교실이라는 학습.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바로 즉각적으로 해설을 들음으로써에 대한 아이들을 이해시켜주고 또 짤강 형태로 해서 동영상 강의죠. 짤강 형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습 진도율이 100%될 때까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시키냐면 학원에서 이거를 저희도 이제 수업을 시키는데 하루에 진도량을
막연하게 그냥 토우즈를 하라고 하면 아이들은 언제 끝내야 될지도 모르고 이 로직 형태상 맞춰야지만 넘어가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이거만 하다가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퍼센트로 얘기를 해 줍니다. 퍼센트로 몇 프로를 얘기해 주냐면 약 10%가 될 때까지 학습을 하라 그래요. 오늘 10%가 될 때까지 학습을 하겠죠. 10%될 때까지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매일매일 학생들이 이 토우즈를 학습을 함으로써 문법적인 좀 개념을 익혀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루에 10%라도 열흘이면 하나의 단원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지 않아요. 문법 특성상 아이들이 다 선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10%씩 열흘에 걸쳐서 하나의 문법 단원을 끝낸다. 이것도 사실 적은 문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10%씩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끔 하고요. 유독 좀 빠른 아이들이 있잖아요. 해 나가는데. 해 나가다 보면 좀 빠른 아이들은 굳이 10%가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15% 또는 20% 정도라고 하는 또 진도율을 좀 다르게 측정해 주셔서 아이들이 그 학습량을 좀 설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이런 진도율에 따라서 학습 목표를 주고 그거대로 아이들은 학습을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법 문제에 대한 개념을 잡아나가는 게 이런 문법 학습이고요. 그리고 영어 교과로 들어와 볼게요. 영어 교과 같은 경우 전부 다 메인 학습과 실전 학습, UI는 보시는 것처럼 똑같죠. 네, 똑같은데 메인 학습으로 들어와서 영어 교과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각 출판사마다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출판사마다. 네, 출판사마다 각각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단원들이. 얘는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일반적으로 아이들 교과서에 대한 학습을 해 나가는 온라인 솔루션들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인강이 되어 있거나 본문 자체를 그냥 하나의 학습 툴에 통째로 올려놓고 아이들이 단순하게 숙달만 해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 지문들에 대한 외우는 걸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마찬가지로 본문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되 한 번의 지문들을 다 보여주지 않고요. 문장을 하나씩 하나씩 화면에 보여줍니다. 본문 지문들을 하나씩 화면에 보여주고 그에 대해서 이제 문법적 요소라든가 시험 빈도수에 많이 나오는 어떤 중요한 형태로 해서 문제 유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 문장에 대한 문법적이거나 문제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해하면서 본문 지문을 학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그 본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죠. 그래서 문제 유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영어 교과 내신은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빈칸 채우기 총 8가지 형태로 해서 그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 그 다음에 사지선다 또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것, 그리고 보기 중에 알맞는 말을 모두 고르는 것. 이거는 내용들은요. 앞서서 오늘 하기 전에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토우즈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 놓으신 교육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 문제 유형들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 부분까지 뭐 제가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저희 블로그에 가시면 그 영상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유형들이 있고 문제 유형들을 출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문장 배열하기, 문장 순서 조합이죠. 그리고 문장에 대한 바르게 연결하는 것, OX 문제, 서술형 문제 이런 형태로 8가지 형태로 해서 문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 수가 나와 있고 학습 형태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8가지 형태에 맞춰서 교과서에 대한 각각 본문에 대한 문장을 하나씩 하나씩 이 다양한 형태로 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바로 영어 교과 내신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학교 2학년부터 지금 어차피 시험을 보니까 2학년 아이들이 시험 기간 전에 평상시에도 교과서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하면 좋고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어차피 영어 교과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선행하는 차원으로 중학교 2학년 거에 대한
그 문제를 미리 해보셔도 1학년 아이들에겐 굉장히 선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 교과에 대한 부분들은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화면 비주얼은 아까랑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우즈 형태는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대들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좀 큰 틀 내에서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올려드렸던 온라인 테스트는 이쪽에 있다 그랬죠. 일반 학습 안에. 온라인 테스트도 들어가면 다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올려보시면 스태핑부터 뭐 보시는 법이 아시겠죠? 스태핑 1권 유닛 1에 대한 리뷰, 그죠? 1권 유닛 2에 대한 리뷰, 그래서 형성평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업로드를 쭉 다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피스업까지 전부 다 저희가 업로드를 시켜놨고요. 혹시라도 중간에 빠져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밴드에 공지 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매우 빠르게 좀 급한 그 요청해 주셨던 것들을 저희가 우선순위해서 작업을 좀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혹시라도 빠진 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장님들께서 빠져 있는데 원장님이 좀 급하다 하시는 부분들은 밴드에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우선순위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저희가 좀 올려주시면 작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온라인 테스트에 대한 최근에 밴드에 보면 여러 가지 좀 의견도 주신 부분들도 있고 내용을 주신 내용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존에 저희가 이런 온라인 테스트는 단순하게 아시는 것처럼 테스트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죠? 리뷰 테스트나 형성평가는 교재들을 아이들이 마이플랜과 원장님들이 워낙 이제 오랫동안 잘 지도를 해주시다 보니까 특성상 많이 틀리지는 않아요. 온라인 테스트를. 많이 틀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재학습을 시킨다거나 별도로 원장님께서 그 수업 시간에 할애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스템 자체적으로는 재학습이 안 되고 단순하게 정말로 테스트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측면에서 대회나 콘테스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성적이 나와야 되죠. 그로 인해서 1등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런 대회나 콘테스트 목적이 아니라 교육적인 본질적인 취지에 더 가깝다는 얘기죠. 결국은 아이들이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감으로써 아이들이 완전 학습되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테스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토우즈에 안착을 시켜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사실은 온라인 테스트는 기존에 성적을 매기는 것들이 목적이다 보니까 사실 평가서가 필요했지만 사실은 토우즈에 안착이 되면서 얘는 사실 평가서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원래대로라면. 왜냐하면 아이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아니라 완전 학습을 하고 틀렸던 문제도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다 아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평가서가 필요는 없지만 그 전부터 이제 원장님들께서 테스트를 보면서 어머님들께 그런 자료도 제출해 주셨고 또는 이제 어머님들 관리하는 특성상 학습했던 내용들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데이터 값들을 좀 보내드리는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평가서가 이 토우즈라는 로직 형태상 평가서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후에 저희가 콘텐츠들을 전부 다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뭐 올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콘텐츠를 전부 다 추가적으로 개발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지금 프로젝트는 이제 진행 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제공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 이거를 사용하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그 데이터 평가서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요 어머님들한테도 약간 좀 이 형태가 어떤 식으로 저희가 테스트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에게 어떤 완전 학습이 가능해서 테스트에 대한 것들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은 안내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은 될 텐데 그 내용들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 정해져 있는 것 내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어머님들한테 이런 식에 대한 내용들을 좀 그 메시지라든가 내용으로 좀 보내시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텍스트 내용으로 좀 적어서 좀 별도로 공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따라서 어머님들한테도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좋아요 라는 의미에 전달할 필요가 사실상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라인 테스트가 토우즈에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해 주실 수도 있고 일부 원장님들은 오히려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해 보니까. 그동안 또 토우즈를 해 보시면서 토우즈를 굉장히 효과 있게 잘 쓰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도 여기 안에 온라인 테스트가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이고 더 좋다라고 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로 쓰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나는 우선 평가서가 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인위적으로 작성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밴드에 남겨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기존에 대한 그 평가서 형태로 저희가 폼을 만들어 놓은 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제 직접 쓰셔서 줘야 되지만 그 폼이라도 좀 만드시기 번거로우실 수도 있으니까 폼은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우선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폼도 먼저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에서 테스트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테스트만 되어 있고 문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5학년 이상부터 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학년 아이들은 토우즈 활용도가 조금 적었지 않습니까? 3학년이라든가 4학년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저희 화면에 카메라 제 나오는 거 보시면 화면이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재 중에 이거 있죠. 초영잡. 그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내신 문법 학습할 수 있는 이 초영잡이라는 교재를 저희가 토우즈에 온라인 테스트가 이제 업로드가 되는 대로 저희가 이건 역시도 작업을 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도 이 초영잡 교재를 많이들 쓰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토우즈 쪽으로 저희가 가능한 필요한 원장님들이 학원에서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이 추가적인 업로드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초영잡 교재도 토우즈 안에 안착이 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도 충분히 토우즈를 통해서 학습할 수는 있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듣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여기에 있는 듣기 학습, 영어 듣기.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요. 모든 아이들은 아마 이거를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 아이들마다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기록해 놓고 있는 관리 문서인데 6학년 아이들도 지금 토우즈 다 문법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듣기 평가 있죠. 듣기 평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학년 또는 5학년 이런 아이들도 전부 다 토우즈를 통해서 이런 문법 학습과 듣기 학습, 듣기 평가 학습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아이들도 전부 다 토우즈 문법, 이 아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토우즈 학습하고 있고 듣기 평가 학습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퍼센트가 써 있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진도율이 빠른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매일매일 20%씩 학습을 시키죠. 이렇게 20%씩 학습을 시키고 마지막이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토우즈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뭐가 써 있어요? 오답 테스트가 써 있죠. 100%될 때마다 오답 테스트가 있죠. 그리고 초기화 시켜주기도 하고 이거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학습 진도를 보시면은요. 아이들마다 이제 학습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답률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사실 평가서를 만약에 혹시라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폼을 통해서 내가 인위적으로라도 좀 작성해서 보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정답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쓰시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리뷰 테스트나 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초기화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초기화해서 학습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리뷰나 형성은 아이들이 많이 틀리지는 않으니까 이런 초기화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런 듣기평가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영어 문법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 평균적으로 한 3번 정도는 이렇게 좀 초기화를 해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학습시켰을 때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출력 버튼이 있죠. 오답 문제 출력. 그래서 이 출력을 통해서 오답 내용들을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오프라인으로 테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출력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 이름 그리고 어떤 단원인지 오답 문제, 그래서 오답 문제가 쭉 나오죠. 이렇게 틀렸던 거. 이거를 이제 페이퍼로 프린트를 해서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이렇게 점검해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하시는 건데, 최근에 저희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출력하시는 법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출력은 일전에는 바로 여기서 출력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됐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올해부터 플래시 어도비에서 서비스 공급을 다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출력 버튼이 여기서 되질 않아서 저희가 우선 다른 방식으로 프린트할 수 있게끔 바꿔드렸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자료들은 현재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블로그가 있죠.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에서 쌤 영어를 쳐도 저희 블로그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쌤 영어가 저희가 운영하는 이 블로그고요. 자료들이 좀 많아서 찾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까봐 상단에 보시면 자료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프린트라고 입력을 해 보십시오. 프린트. 그러면 프린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맨 위에 뭐가 있어요? 토우즈 프린트 방법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프린트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영상 굉장히 짧아요. 예, 짧으니까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프린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받으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뜨는데, 아이콘을 실행하고 나시면은요, 아이콘을 실행하고 나시면 이렇게 토우즈 프린트라고 하는 이 버튼이 생깁니다. 토우즈 프린트. 그래서 토우즈 프린트를 클릭해 보시는 거예요. 실행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토우즈 관리자 페이지죠. 토우즈 관리자 페이지에서요, 이 학생에 대해서 이 문제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출력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토우즈 프린트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세요라고 뜨죠. 이때 조금 전에 같이 실행을 해 놓으셨던 여기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누르시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프린트가 돼요. 화면에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프린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틀렸던 문제들이 나오고요. 문제지와 정답지를 같이 프린트하실 수 있고, 문제지만 프린트하실 수 있고, 정답지만도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횟수가 나오죠. 1회 이상 틀렸던 것만, 2회 이상 틀렸던 것만, 이런 식으로 몇 번 틀렸는지에 대한 횟수를 지정해서 그것만도 프린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린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블로그 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쉽게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프린트해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이 내용들을 풀려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나서 오답 문제를 그리고 나서 초기화를 다시 시켜주시거나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시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수업 운영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수업 적용에 있어서에 대한 효율적으로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직 그전에는 이제 토우즈를 많이 사용을 안 하셨던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단 제가 토우즈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제 취지하고 이 프린트하는 방법,
그리고 콘텐츠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쓰시는 법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 중에 뭐 상당 부분 많이 좀 이해하셔서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익숙지 않거나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까 봐 오늘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가 계속 더 노력하면서 원장님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